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밤을 새우고 완벽을 추구할수록 일이 자꾸 꼬이고,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음을 툭 비워내면 신기하게도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 말입니다. 이 차이는 당신의 재능이나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역설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설적 의도라고 부릅니다. 간절히 원하며 매달릴수록 멀어지고 도리어 비워낼수록 채워진다는 마음의 엇박자이지요. 잠이 안 올 때 자야 해라고 스스로를 압박할수록 정신이 맑아지다가 못 자면 피곤하고 말지라고 포기하는 순간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바퀴는 더 깊이 파고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는 지혜입니다. 사유의 시대방. 인생 애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유. 우리는 왜 이토록 매 순간 긴장하며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과도한 활성화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안에 엄격한 검열관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지라며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고 평가하지요. 이 검열관이 과하게 작동하면 뇌의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엔진을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고 있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수영할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면 가라앉고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흥미롭게도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아라는 환상에 집착하는 상태로 봅니다. 내가 잘해야지라는 고집, 즉 아집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삶이라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탁월한 성취와 평온은 나를 평가하는 이 마음의 검열관이 잠시 자리를 비워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유의 차담. 무아와 몰입. 나를 잊을 때 열리는 신비. 베테랑 운전자는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손발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싶을 정도로 무의식이 완벽하게 운전을 주도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이 경이로운 상태를 플로우, 즉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테랑이 초보자보다 의식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인 통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몰입의 극치에 이르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아의식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4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겨우 15분 지난 것처럼 느끼고 암벽 등반가가 바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리학적 몰입 상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 그리고 공의 지혜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명예가 곧 나라고 믿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화가가 붓을 들 때 이 그림으로 유명해져야지 하는 자아를 의식하면 선이 거칠어지지만 오직 색채의 아름다움에만 녹아들 때 걸작이 탄생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눈앞의 세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의 무아이자 심리학의 초몰입입니다. 선가에는 방하착이라는 오랜 화두가 있습니다.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모두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질서한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과 자극적인 영상들 속에서 한 곳에 깊이 머무는 주의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8초까지 떨어져 금붕어보다 짧아졌다는 통계는 우리 시대의 뇌가 얼마나 심각하게 방전되어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신선한 차를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뇌도 집착과 정보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통찰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방아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흙탕물을 가만히 두어 가라앉히듯 맑아진 정신으로 내 본연의 실력을 100% 발휘하게 하는 가장 영리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이 애쓰지 않는 몰입의 상태, 즉 방아착의 평온에 더 자주 머물 수 있을까요? 뇌과학과 불교적 알아차림을 결합한 세 가지 구체적인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실력과 과제의 팽팽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게임이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도저히 깰 수 없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몰입은 내 실력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일이 지루하다면 30분 안에 끝내기 같은 스스로의 난이도를 살짝 높여보십시오. 반대로 시작할 엄두도 안 날 만큼 막막하다면 뇌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과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둘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모호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청소해야겠다는 거대한 생각은 뇌의 파업을 부릅니다. 대신 지금 당장 책상 위 컵 하나만 설거지통에 넣자처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먹잇감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해진 목표는 에너지를 돋보기처럼 한 곳으로 모으고 일단 시작된 뇌는 무서운 속도로 몰입의 시동을 겁니다. 셋째는 심리적 무질서를 만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자고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사소한 행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중이 한 번 깨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5분이 걸립니다. 5초의 카톡 확인이 당신의 인생에서 25분을 통째로 빼앗는 셈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 시각적 엔트로피를 낮출 때 비로소 우리의 무의식은 자유를 얻고 순수한 몰입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이에 갈무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내 안에 무거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몰입은 잠을 자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눈을 부릅뜨고 애쓸수록 정신은 도리어 또렷해지고 밤은 길어질 뿐이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해야 해. 이번에 실패하면 끝장이야라는 결과에 대한 강박은 뇌의 비상벨을 울립니다. 생존 모드로 전환된 뇌는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숨막힘 현상, 즉 초킹을 유발합니다. 결국 내가 만든 두려움이 나 자신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아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에이, 대충 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허술한 빈틈 사이로 몰입이라는 치유의 기적이 스며들 테니까요. 불교에서는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아주 작은 일에 나를 잊고 온전히 빠져드는 경험 그 자체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성공보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완성된 인생입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위 속에 흔적 없이 녹아들 수 있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혹은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온몸과 마음에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아라고 말이지요. 거창한 다짐 대신 오늘부터 딱 5분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내 마음의 웅덩이가 맑아질 시간을 선물해 보십시오. 힘을 뺄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는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잊지 않도록 댓글 창에 나는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작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전두엽을 쉬게 하고 꼬여있던 인생을 수월하게 풀어줄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